안녕하세요. 슬로우파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12월 3주차 새로 신규 상장된 ETF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신규 상장 ETF들은 매주 그 화요일 날 신규 상장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12월 16일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상장된 ETF들입니다. 7개 그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형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보시면 크게 채권이 3개, 주식이 3개, 그 다음에 금과 채권 혼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먼저 말씀드리고 주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그 채권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하나로 26-12 은행채 액티브, 그 다음에 ITF 중기종합채권, 솔 중기종합채권 액티브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종목이죠. 일단 하나로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로 26년 12월 은행채는 이건 26년 12월에 만기되는 그 은행채를 얘기하는 건데요.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했고 12월 16일이고 채권이고 뭐 특별한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엄청 싸네요. 0.02%면 거의 최저 수준인데 0.02%고 이런 것들은 그냥 26년 12월까지 예금 대신에 요 은행채로 그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높은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만기가 확정되어 있는 은행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을 선호하신다거나 아니면 만기가 확정되거나 잠깐 26년 말까지만 운행하려고 하는 그 자금이 있다고 하시면 요거를 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딱 1년 남았네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둘 다 똑같습니다. 자산운용사만 틀리고 중기종합채권 AA- 이상 액티브란 거 이런 거 다 똑같고요. 하나 ITF는 IBK 자산운용 그 자산운용사고요. 그 다음에 솔은 신한거에서 나온 거고 뭐 틀린 건 없는데 조금 독특한 게 있죠. 순자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000억이 넘습니다. 뭐 같은 솔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 ITF 중기종합채권 ETF가 높은 이유는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원래 중기종합채권이 기관이나 큰 법인에서 보통 그 선호하는 ETF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순자산 규모를 키웠을 거 하는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 운용사 IBK 자산운용이 결국 기업은행 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은행이 결국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다 보니까 이 중기종합채권을 그 이 기업은행이나 또는 기업은행 산하 계열사에서 많이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IBK 자산운용사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때 자산 규모를 키워놓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듭니다. 이건 추측이긴 한데 거의 뭐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총 보수가 ITF 중기종합채권이 조금 더 낮네요. 0.041%, 0.05%. 뭐 그렇게 다들 높진 않습니다. 채권인데 다 굉장히 낮고요. 하나로 26-2 은행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4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조금 독특한 게 있어서 요 라이스 동학개미랑 에이스 고부생자는 별도로 뒤에서 설명도 할 거지만 조금씩 일단 큰 그림에서 설명드리면, 라이스는 KB 자산운용의 그 ETF 상표명이죠. 라이스.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국내 동학개미들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약간 좀 따라가는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0.07% 이것도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금 채권 혼합은 금과 채권에 얘기를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결국 그거죠. 뭐 IRP 통장에서 위험 안전자산 30%에 투자할 때 금을 투자하고 싶은데 위험자산 70%의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금채권으로 해서 IRP 30%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죠. 금채권 혼합. 그렇게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채권 혼합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고배당주. 요건 조금 저도 의외였습니다. 에이스에서 보니까 에이스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인데요. 여긴 고배당 에이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ETF들과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ETF들이 있는데 특별히 고배당주 ETF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에이스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ETF들이 나왔는데 조금 이런 게 기존의 에이스 상품 중에 없었구나. 좀 의외이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 그 약간 배당락 관련해서 좀 옵션을 하나 걸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특이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울 조선 기자재. 이 소울 조선 기자재는 결국 뭐 조선 쪽 요즘 워낙 잘 나가니까 신한자산운용에서 그 투자하는 상품인데 저도 이런 쪽 그 상품은 잘 몰라서 어쨌든 조선 기재 관련해서 ETF 출시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라이스 동학개미랑 에이스 고배당주 요거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총 7개가 나와서 채권이 3개, 주식 3개, 멀티에셋 한 종목이 나왔다. 그리고 조금 관심이 가는 건 제가 봐서는 라이스 동학개미와 에이스 고배당주가 조금 특이한 상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이스 동학개미 ETF, KB자산운용에서 출시한 건데요. 크게 회사에서는 2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한국 증시 재평가를 선호하고 있는 개미들, 개인의 동학개미들을 그 선호도를 반영했다고 하는 건데요. 보면 뭐 향후의 정책이라든지 투자 확대 등에 의해서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 ETF는 핵심 수급 주체인 동학개미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국내 첫 ETF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동학개미들이 선호하는 그 ETF들을 주로 투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액티브가 아닌 것 같은데 매월 종목을 교체합니다. 개인들의 개인 수급과 모멘텀을 고려해 매일 종목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 테마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2개, 그러니까 동학개미가 선호하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에 매달 교체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 보면 개인 투자자 순매수 우선 종목 중심으로 구성되는 최초의 국내 주식형 ETF. 그래서 구성비를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순매수 금액 상위 20% 주식과 주가 상승률 높은 10에서 20개의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많이 사는 종목과 주가 상승률 높은 종목들을 20개 이내에서 투자한다. 조금 특이하죠. 그거를 1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한다. 근데 1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는데 수수료는 굉장히 낮습니다. 0.07%면 거의 뭐 국내 그냥 주가지수 인덱스 펀드, 인덱스 ETF 정도의 수준의 수수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개월마다 리밸런싱 하는데도 매매를 하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수료죠. 그리고 마지막 조금 애매한 게 개인 순매수가 많다고 해서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보면 개인 순매수 우위 종목과 주가 상승률 높은 종목들을 1개월마다 리밸런싱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건데 물론 뭐 그 여러 개를 검토했겠지만 사실은 이런 점에서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신선한 ETF라서 한번 소개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고배당주 ETF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고 에이스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좋은 ETF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에이스에 고배당주 ETF가 없었나? 처음 오히려 그게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내 고배당주 중심 ETF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배당 성향, 수익성, PBR, 시가총액 등 종합 평가로 20개를 선정. 사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크게 뭐 틀린 게 없습니다. 일반 지금까지 출시한 ETF들과 그 고배당주 ETF들과.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락 회복률을 기준까지 적용해서 단순 배당만 높다고 담지는 않는다. 그래서 배당락 회복률 하위 10개에 해당하는 종목은 10%에 해당하는 종목은 구조적으로 제외한다. 이 배당락 회복률이란 게 뭐냐면 결국 그 저희가 그 주식을 사면 배당하는 시점에 배당락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원래 주가로 회복하는데 이 회복률, 그러니까 배당 낙이 난 이후에 원래 주가로 돌아온 데까지의 그 회복률을 고려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자본 수익도 주가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도 그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거니까 주식 가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25년 1월 달에 배당락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25년 5월에 리밸런싱 할 때 제일기획을 제거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위에 나오는 거죠. 배당락 회복률 하위 10%에 해당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 제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기 옆에 있는 게 그건데요. 2025년 5월에 제일기획이 낮은 배당락 회복률로 지수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이게 회색이 제일기획이고 이게 파란색이 코스피 주가인데 25년 11월까지 5월 이후부터 11월까지 주가는 제일기획 11.75%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65% 상승했다. 즉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배당락 회복력이 부족한 종목은 지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배당락 회복력이 낮은 기업을 리밸런싱 과정에서 배제해서 배당도 주면서 주가도 지킬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그 컨셉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래서 뭐 23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히스토리컬을 분석을 해보니까 23년 11월 때는 삼성카드랑 유플러스를 제외를 해봤고 그 다음에 24년 5월 기준이라면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24년 11월 같은 종목으로는 삼성카드와 NH투자증권 25년 5월이면 제일기획을 그 제외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하긴 한데 사실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지켜보다가 이게 정말 그 주가 지수 오르는 게 괜찮은지 그다음에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좀 들어가는 걸 투자를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수료가 꽤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면 0.15%인데요. 플러스 고배당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고배당주죠. 0.23%고 코덱스 고배당주는 0.3%고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0.25%. 또 키움 고배당도 수익이 좋죠. 이것도 괜찮은데 숨은 보석인데 이것도 0.19%인데 이거보다 총보수가 더 낮습니다. 물론 총보수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보수까지 해서 실보수는 어떻게 될지 아직 뭐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수료 자체는 총보수 수수료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강점이다. 그래서 요 에이스 고배당주 ETF는 기존 고배당주들과 더불어 한번 같이 평가하면 좋은데 특징이 배당락 회복률이 좋고 또 총보수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7개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뭐 투자할 만한 상품들이 있으신가요? 12월 4주차에 나오는 그 상품들 중에 좀 괜찮은 상품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뭐 코덱스에서 나오는 상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데 12월 4주차에 나오는 상품들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것들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제가 이런 정보를 매주 정기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